네, 안녕하세요. 정세입니다. 자, 오늘은 흔히 말하는 퇴직 전문가들의 얘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퇴직 전문가들이 나와서 퇴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과연 퇴직에 대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보면 제가 좀 가장 의문시해서 들었던 게 뭐냐면 보통의 우리가 이제 저출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면 보통 이제 그 TV 같은 데서 저출산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을 이렇게 하잖아요. 토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보건복지부의 차관이니 누구니 아니면 보건복지부 국장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님 그런 분들이 나와서 보통 다 토론을 하더라고요. 시민단체라든가.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대개 보면 50대, 60대 남자들이 특히 여자도 아니고 여자들 도 문제가 되는데 남자들이 나와서 사실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출산에 가장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게 누군가요? 저출산의 가장 핵심 키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은 20대, 30대 여자잖아요. 20대, 30대 여자가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출산에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출산을 갖다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묻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출산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내가 봤던 것들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그 대상자들이 나와서 그 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청취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다 정부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사실은 그 인구학을 전공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기본적인 대책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왜 저출산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회구조학적인 현상들에 대한 것들만 쭉 나열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무슨 방법을 쓰냐면 애를 낳으면 1억을 주네, 애를 낳으면 2억을 주네, 그리고 애를 낳기만 하면 다 키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보통은 저출산을 실질적인 대상자인 우리 20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런 설득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진짜 딴 나라 얘기인 거예요, 딴 나라 얘기. 거기에 20대, 30대에 실질적으로 이제 남성이나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키를 다 쥐고 있는데 그들의 의견은 요만큼도 반영 안 되는 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을 갖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퇴직에 관련된 얘기도 다를까요? 퇴직에 관련된 얘기도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얘기 안 하고 대부분이 누가 얘기하냐면 경제 전문가, 아니면 심리학 전문가, 아니면 사회학 전문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퇴직 이후에 퇴직에 관련된 얘기들 갖다 경제학적으로 풀어가거나 사회학적으로 풀어가거나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퇴직자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저 의문이에요.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그 퇴직에 관련된 모든 논의되는 얘기들이 저는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당장 퇴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무수한 사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 협회가 있더라고요. 퇴직자 협회가 있어가지고 그 협회에서 어떠한 대책을 요구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퇴직자의 어려운 현실은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합네, 이렇게 합네, 이렇게 합네, 문제 있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퇴직자들의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해서 이건 문제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뭐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취직에 대한 일자리가 있나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 이 사회에 반영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다 논의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을 갖다 강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세력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산발적으로 너는 각자 힘들어. 그리고 국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 고려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책이 논의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 소외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퇴직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진짜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할 나이가 지금 49.3세, 4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49.3세 이 정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평균 퇴직을 그때 하게 되면, 그때 다 저도 그렇지만 다 젊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젊다고 생각했지, 그 퇴직하는 순간에 제가 나이 먹었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한 번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나와서는 완전히 늙은이 취급해요. 뒷방 늙은이. 갑자기 퇴직하는 순간에 제가 어느 순간에 뒷방 늙은이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 하나도 수용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러니까 뒷방 늙은이처럼 이렇게 꺼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 대한 것들을 다 찾아가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찾아가는데, 이 남자들은 약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특히 남자 퇴직자들이 되게 문제가 많은 게 그 부분에서 보통 나타나요. 남자들은 워낙 과거 원시대부터 약간 수컷적인 기능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만나기만 하면 경쟁하고 뭔가 더 나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모여놓기만 하면은 서로 경쟁하면서 실질적인 화합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못 만들어내요. 약간 침팬지 사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침팬지 사회에서도 힘을 잃게 된 수컷은 그 조직 무리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왕따를 당하든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암컷은 보통 생존할 수 있게 번식 능력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그 어린 침팬지들을 갖다 돌보면서, 아니면 다른 침팬지 암컷들과 화합을 해가면서 그 사회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나가는데, 보통 남성 스패치들은, 그러니까 수컷 침팬지들은 바로 힘을 잃는 순간에 그 조직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유계질서 때문에 싸우고 서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현대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퇴직자들 경우에는 되게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서 결국은 뭐 하냐면 뒷방 늙은이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다른 어쩌면 심리학적인, 생리학적인, 구조적인 부분까지 고려돼서 퇴직 후에 남성과 여자의 제2의 삶을 갖다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것들을 설계해줘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토대를, 그러니까 개인 스스로가 해나가지만 사회가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개인들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 체계에서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사회가 퇴직자, 특히 남성 퇴직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가에 대한 것들을, 그 퇴직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나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퇴직자도 아닌 사람이 나와서 퇴직에 대한 얘기들을 해나가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퇴직자의 현실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지금 뒷방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퇴직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그 특징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개인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 그룹은 이렇게 하고 이 그룹은 이렇게 하고 해서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퇴직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는 이상하게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대상자들